프리드만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20세기 후반부 미국 사상계, 특히 경제학계를 주도한 학자가 밀턴 프리드만인데요. 밀턴 프리드만 이전에, 그리고 그 당시 밀턴 프리드만 활동 당시 현재도 케인즈의 주장, 대공황 불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개입을 해야 된다.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할까요? 반케인지언의 기수다. 시카고 대학 교수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시카고 학파의 거두인 셈이죠. 생애를 먼저 살펴본다면, 1912년 생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헝가리계 유태인 이민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15살 때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청년 시절을 지냈다고 할까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평범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대학 다니는 동안 내내 모자 판매하는 일, 식당, 종업원, 또 소방소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게 된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고,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미국 재무성 쪽에 근무를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6년에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로 가면서 이제 생각이, 사상이 빛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요. 지금 경제계에서 케인지언과 이 반케인지언의 두 가지 조류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케인지언들이 정부 개입을 통해서 불황을 개선하고 그런 주장을 한 데 반해서 이 밀턴 프리드만을 기수로 하는 시카고 학파들은 정부 개입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효율,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는 게 낫다.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이런 것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 경우도 감세 정책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믿고 맡겨야 된다. 자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생각이죠. 밀턴 프리드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자유와 평등 두 가지를 다 추구하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자유를 추구하면 평등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자유를 그만큼 중요시한 거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감세, 또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미국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내지는 철학적인 배경이 된 이 시카고 학파의 사상을 신자유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자유주의의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아주 뭐 흥미진진한 그 밀턴 프리드만의 초기 논문, 시카고대 교수가 되면서 조지 스티글리라는 교수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참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뭐 큰 것 같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그 20세기 2006년에 작고했는데 20세기 경제사상계의 거두였고 자본주의계의 미국을 비롯한 구미 자본주의 경제권의 사상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그 거물이었다. 그 본인 키는 뭐 152cm.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촤라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키가 못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엘핀 요정 같은 경제학자다. 뭐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1946년에 주택정책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 임대료, 월세죠, 차임을 낮추기 위해서 임대료 최대한의 법률을 만들었다는 거죠. 임대료를 맥시멈을 규제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주택 건축업자들이 뭐 주택을 지어서 이 임대료 받으려고 해도 뭐 규제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집을 안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을 안 지키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왔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폐단이 더 클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주의의 기수가 됐는데, 하여튼 뭐 평생 동안 정부 개입의 문제점, 특히 미국에서 이제 암트랙이라고 철도를 국유화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게 우리 미국 가보면 막 암트랙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요? 그런 폐단을 지적하고, 오히려 이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타깃으로 삼아서 불황이 오면 결국은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뭐 자산가들은 물가가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좋아하지만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게 빡빡해지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턴 프리드만 생각은 이 불황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 통화량의 문제다. 이거를 통찰했다고 할까요? 통화량이 1929년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 경우도 그 통화량을 줄이는 바람에 당시 이제 근본의 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을 쌓아놓고도 금을 이제 1차 대전 뒤에 이제 막 금이 미국에 쏟아 들어왔는데도 금을 쌓아놓고도
그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그 통화를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공황이 왔다, 뭐 이런 진단을 하죠. 그런데 이제 케인즈는 결국은 케인즈 얘기도 국가에서 재정 정책 뉴딜 정책이었죠. 과감하게 펼쳐가지고 도로, 뭐 항만, 뭐 그 수력 발전, 뭐 이런 거 일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경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어라. 그러면은 유효 수요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진되고 결국은 사회가 다시 돌아갈 거. 이게 이제 케인즈안의 주장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케인즈안의 주장과 밀턴 프리드만의 이 주장이 조금 배치되는 걸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으로 생각들을 하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돈을 풀어라. 밀턴 프리드만도 대공황이 온 이유는 돈줄을 막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온 것이다. 그리고 케인즈안도 돈이 안 돌아가니까 대공황이 온 것이다. 그런 진단을 한 건 결국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제학 쪽의 학자가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는 장하준 박사, 장하준 박사를 검색해서 유튜브 그분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장하준 박사 얘기도 결국은 여러 경제학계 사상들이 있는데 절대로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 고집을 하면은 이게 모순이 생긴다. 대표적인 경우가 싱가포르이라고 그분이 얘기해요. 싱가포르 경우는 지금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제 구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뭐 토지의 90%를 국유로 하고 있고 주택의 80%를 나라에서 공급한다든가요. 그리고 뭐 국영기업이 전체 GDP의 뭐 22%, 4분의 1 정도를 국영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된 그것을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분이 아주 뭐 해안이 있고, 참 들을 만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은 불황과 인플레이션, 이것을 막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불황이 오면 막 실업자가 늘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또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면은 막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막 빈부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된다. 결국 뭐 케인즈안들도 국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된다. 뭐 같은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하여튼 뭐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한 거를 통화주의, 모니테리언이즘이라고 하던가요? 모니테리언이즘, 통화주의의 창시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인플레 기대 심리라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인플레가 자꾸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막 임금도 올라가고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사실은 지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온
세계 정부들 선진국에서 막 그 돈 풀기를 막 그 한 결과 그 인플레 기대 심리 때문에 결국은 막 지금 온 세계 부동산이 막 천정부치, 주가가 천정부치로 그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너무 인플레가 지나치면은 결국은 부의 양극화와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 인플레를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입니다. 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참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 통화량 확대 그 정책을 통해서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다. 처음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통화량을 막 풀어가지고 그 확장 정책을 쓰면은 막 그 여기저기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그 측면이 있지만은, 그게 심화되면은 결국은 긴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된 상태에서 알코올을 끊기가 얼마나 어렵냐. 마찬가지로 긴축 정책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재미있는 얘기가 뭐 샤워룸의 바보라든가요. 그래서 뭐 샤워하면서 막 그 뜨거운 물이 막 나오면 그 찬물로 팍 그 했다가 찬물이 또 차가우면 뜨거운 물로 팍 틀어버리는 이런 바보처럼 그 정부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불황이 시작되면 막 그 통화량을 막 확장해가지고 막 인플레가 촉발되고, 인플레가 막 그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또 막 그 확 그 긴축 쪽으로 가면 또 불황이 오고, 이게 샤워룸의 바보라고 이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재밌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어리석음, 알코올 중독자 또는 그 샤워룸의 바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한 그 통화량 증가율 K% 룰이라든가요. 그거를 미리 그 고지를 하고 정부에서 앞으로 뭐 10년 동안은 통화량을 어떻게 늘리겠다. 그걸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갖지 않도록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면은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뭐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샤워룸의 바보처럼 가는 정책들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통화량의 문제가 이제 이자율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환율하고 또 연결이 됐잖아요. 이 글로벌 이코노미 시대인데, 이 어느 나라에서 막 통화량을 증대시켜 가지고 그 나라의 환율을 떨어뜨리면은 그 나라의 뭐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결국은 그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뭐 G7을 비롯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돈 풀기 그리고 막 이자율 낮추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한 국가만 갑자기 긴축을 한다든가 하면은 근데 그런 일을 실제로 1980년대 미국 연준 이사장 가운데 폴 볼커
폴버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80년대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가 막 그 폭등하는 그런 그 상황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폴 볼커라는 분이 연준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 주장을 좀 받아들였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긴축 정책을 팍 썼어요. 그래서 막 그 1980년대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이 무려 뭐 2자릿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가 잡히고 전 세계 경제가 질서를 갖게 되었다고 그러던가요. 그 반면에 이제 막 이 당시에 이제 1980년대에는 일본이 막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일본이 미국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엔고 현상이 막 일어나니까 엔화가 막 가치가 뛰니까 1980년대 동경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동경에 뭐 천대전구인가요? 구 하나를 팔면은 뉴욕을 전부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엔고가 막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플라자 협정이라고 그 선진국들 G5라고 하던가요. 뭐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이태리, 이 G5가 모여서 플라자 협정 얘기해가지고 환율을 조정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긴축을 하면서 버블이 꺼지고 경제 불황이 오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아베가 수상이 되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통화량 증가밖에 없다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이자율을 낮추고 심지어는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찾을 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은행에 좀 주고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축을 못하게 하고 막 무조건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그러니까 돈 풀기를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나마 지금 일본 경기가 좀 반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통화주의 자들 주장은 통화율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고시하고 그대로 지키면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데, 근데 현실은 미국에서 이 폴 볼커의 후임자가 이제 아주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인가요? 그린스펀이라는 막 20년 동안 연준 이사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통화 팽창 정책, 케인지안 쪽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정부 개입, 정부 지출을 늘리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라고 해가지고 최대의 호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앨런 그린스펀의 그러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케인지안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또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또 이 밀턴 프리드만이 제대로 지적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막 20년 동안이나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이사장을 하면서 막 미국 경제가 최고 호황에 달하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2006년에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그 앨런 그린스펀을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는데 앨런 그린스펀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랬다던가요. 그러고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그 경제 침체 그레이 뭐라고 하는 리그레션이 왔죠. 그런데 이제 그 리그레션 그 2008년 경제 위기, 2008년 경제 위기가 온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의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에서 주택 모기지를 막 그 설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 경기 부양 주택 구입을 부추기면서 결국은 그게 기능을 못하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 경제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봐라 그린스펀이 잘못됐고 밀턴 프리드만이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냐면은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 쪽은 이 자유지상주의적인 주장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 부분은 시장에 맡겨라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무리한 모기지를 팔면서 이제 그거는 밀턴 프리드만 쪽의 시카고 학파가 자유롭게 해줘라 그렇게 따라서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밀턴 프리드만 시카고 학파의 자유지상주의, 이 금융제국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시장, 은행, 자율에 맡겨라 이렇게 된 결과가 이제 2008년 경제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2008년 당시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1929년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죠. 이걸 거울 삼아서 2008년의 경제 위기를 그레이트 리그레션이라고 그러던데,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은행에다가 도산 위험이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준 거예요.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서 위기 일발에 처해 있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기사회생하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또 그렇게 한 거는 밀턴 프리드만이 29년 그레이트 디프레션의 원인이 통화량 부족, 결국 케인지안들도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그거를 위해서 은행들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대공황이 왔는데, 만약에 버락 오바마가 그러한 걸 거울 삼아서 과감하게 은행들을 돕지 않았다면 비슷한 사태까지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들여다보면 속으로는 결국은 이 부실은행들을 어마어마한 세금을 풀어가지고 도와줘서 결국은 이 국가 재정이 팽창하게 되고, 쌍둥이 적자가, 미국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무역 적자가 크잖아요. 난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 이유는 공장들이 다 임금이 높고 공장들이 다 중국인이 이런데 개발도상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정책을. 여하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국가의 빚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슈퍼파워
세계 유일의 뭐 경제대국. 지금 이제 중국이 좀 따라오려고 하니까 막 중국을 막 견제하고 막 중국을 막 핍박하고 그런 상황이 트럼프 때부터 지금 뭐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상황인데 결국은 이 통화량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불황의 기미가 있으면 확장 정책을 쓰게 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긴축을 하면 또 금방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또 불황이 막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오히려 통화량을 계속해서 뭐랄까요,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면은 한번 또 폴 볼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과감하게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가라앉고 그리고 경제 체제가 안정이 되고 부실 회사들이 정리되고 그런 게 되는데 그건 이제 예전에 폴 볼커 당시만 해도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슈퍼파워로 주도권을 쥐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지고는 한마디로 이 글로벌 이코노미 시대 미국 혼자서만 앞장서서 하긴 좀 어려운 온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 세계적인 대불황이 또 오면은 이걸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면서 이거를 소프트 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전 세계 경제 상황인데요. 여튼 이 밀턴 프리드만이 K% 룰 해가지고 통화량을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불황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실제는 그러한 폴볼이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인데 전 세계의 문제가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계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을 기술을 하는 시카고 학파의 이론들인데요. 근데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 다음에 바이든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다음 선거를 의식하면서 뭔가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한계가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 스스로 한 60% 정도 인정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자유지상주의 쪽으로 가면서 이 시카고 학파들 주장에 따라서 이 빈부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서 자유지상주의 쪽으로 가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거의 10명 중에 하나, 8명 중에 하나라든가요. 미국이 제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고, 그리고 뭐 총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과감하게 규제를 못하는 데 반해서 중국은 막 그 시진핑이 나서 가지고 막 과감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요새 뭐죠?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뭐 빈부의 양극화는 용납 못한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중국이 난리법석인데요. 하여튼 그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막 그 10년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은 일종의 뭐 전체주의 시대인데 그 등소평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 폐단을 시진핑이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잘 막으려고 드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막 그 시끌시끌하고 불안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뭐 물러가 버리고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식 자유지상주의,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한 그 자유지상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는 다시 한번 건전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몇 가지 주장, 네거티브 텍스, 인컴 텍스, 부의 소득세 문제, 뭐 교육 바우처, 이런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